오늘은 이 두 작품을 할 텐데, 오늘도 공교롭게도 두 인물, 주인공 인물이 비슷해. 처음에 할 이 황만근은 이렇게 말했다의 이 인물 이름은 황만근인데, 뒤에 이태준의 달밤 할 때는 또 황수건이거든. 그래서 이 두 작품을 같이 묶어서 하다 보면 너희들이 좀 중간에 작품 내용이 이름이 비슷해서 좀 섞이지 않을까 하는 아주 작은 고민이 있었는데 별로 그럴 것 같지는 않고, 요 두 작품은 일반적인 소설의 모습을 띠고 있어. 인물들이 등장하고 그 인물들 간의 대립 구도, 그 다음에 어떠한 특정한 사건, 그 사건을 중심으로 이렇게 얽혀있는 갈등의 모습이 드러나고, 그게 이제 마지막에 해소가 되는 그런 방식으로. 그리고 둘 다 결말의 방식, 결말에서 어떠한 의미를 찾을 수 있는 것도 좀 비슷하고. 처음에 이렇게 이 작품에 등장하는 인물을 이제 간략하게 쌤이 얘는 좀 적어놨어. 크게 요 셋 정도로 보면 되거든. 민씨라는 사람이 이 작품에서 서술자의 역할을 대신하는 듯한 그런 기능을 해. 이 작품도 마찬가지로 이 전지적 작가 시점이거든. 3인칭 전지적 작가 시점인데, 작가가 모든 걸 다 알아. 등장인물들의 심리, 그 다음에 감정, 의도, 뭐 이런 걸 다 알고 아는 대로 다 서술해 주거든. 근데 그걸 그 소설가 구보씨의 일처럼 특정 인물에 맞추어서, 그 특정 인물이라는 건 저 방금 제일 처음 이야기했던 이 민씨, 민씨의 이 시각에서 서술을 하는 듯한 그런 느낌이 좀 있어. 그러면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전지적 작가 시점의 소설은 사실 재미가 별로 없어. 왜 재미가 없냐 하면, 독자들은 읽으면서, 작품을 읽으면서 이 알 듯 모를 듯 하면서 읽어야 재밌거든. 근데 이 등장하는 인물들 뭐 여럿에 대한 생각이나 의도나 이런 걸 다 알고 읽다 보면 지금 앞으로 일어날 일들이 뻔히 다 눈에 보이기 때문에 이 재미가 떨어지거든. 그래서 이제 이 서술자들이 작가가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쓰면서 어떤 방식을 취하는 경우가 있냐 하면, 여러 인물들의 심리를 다 알지만 그걸 어떠한 한 인물을 통해서 바라보기 시작하면, 그러면 그 한 인물의 심리는 잘 보여줄 수 있지만 그 인물의 눈에 비친 다른 인물들은 좀 숨길 수 있거든. 그러면 그 인물이 파악하는 범위 내에 있는 것만 작가가 전달해주고, 그 인물이 파악하지 못하는 부분은 숨겨놓는 거야. 그러면 이 소설을 읽는 독자들이 그 숨은 부분들에 대한 의문을 가지기 시작하면서 이거 왜 이렇게 된 거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지? 이런 호기심을 계속 유지할 수 있다는 거거든. 그래서 이런 방식을 주로 많이 쓴다. 어떤 인물이냐, 도시 생활을 하다가 황씨 집성촌인 신대 1, 2로 귀농한 인물이야. 귀농한 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어. 한 2년 정도밖에 안 됐다고 작품에 나오거든. 황씨 집성촌이란, 집성촌이 무엇인지 알지? 같은 성씨를 가진 사람들끼리 이렇게 마을을 이루고 모여 사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도시인이야, 사실. 도시인이고, 이 민씨의 시각을 통해서 바라보는 농촌의 모습을 이제 서술자가 표현을 하는데, 작가가 표현을 하는데 좀 더 객관적으로 표현할 수 있지. 농촌에 속해 있는 사람이, 속해 있는 사람의 시각으로 농촌의 모습을 바라보는 건 한계가 있거든. 왜냐하면 그 상황에, 그 현실에 적응된 인물이기 때문에. 근데 애초부터 도시에 살던 민씨가 귀농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바라보는 농촌의 모습은 좀 더 객관적일 수 있다는 거지. 치우치지 않은. 그지? 그 다음에 황만근이 주인공이야. 신대 1, 2에서 태어나서 자라고 했던 가난하고 어수룩한 농부야. 좀 모자란다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 마을 사람들이. 그래서 이 황만근을 만근이란 이름 대신에 반근이라고 부르기도 해. 그러니까 우리가 100% 이 뇌 기능이 발휘되어야 되는데 한 절반밖에 발휘가 안 된다고 했을 때 뭐 반편이, 뭐 반근이 뭐 이렇게 부르거든. 좀 모자란다는 뜻이야. 그래서 만근이 별명이 반근이야. 어수룩해. 마을 사람들은
집성촌 사람들이니까 대체로 다 황씨들이야. 같은 동네에 살면서 같은 성을 가진 인물들. 이제 읽어볼게. 요게 시작이야. 소설의 시작이 이렇게 시작돼. 황만근이 없어졌다. 이렇게 시작하는 거야. 요렇게 시작하는 거 너희들이 딱 봤을 때 느낌이 좀 오지, 그지? 시작하는 요 문장이 독자들한테 호기심을 자극한다. 그치? 실종되었다. 이렇게 내용을 시작하면 왜 없어졌지? 무슨 일이 일어난 거지? 라는 호기심을 자극하게 된단 말이지. 새벽에 혼자 경운기를 타고 집을 나간 황만근은 늘 들일을 나가면 들에 일하러 나가면 돌아오는 시각인 저물녘에도 돌아오지 않았다. 술을 마시고 취하더라도 12시가 될락말락한 한밤쯤 되면 돌아왔었는데 이번에는 아니었대. 평생 단 하루 외박한 뒤에 돌아왔던 그 시각, 횟대의 달기 울음을 그치는 아침이 되어도, 그러니까 황만근은 늘 집에 잘 돌아오는데, 술이 취해도 잘 돌아오는데 평생에 한 번은 집에 돌아오지 않고 외박한 적이 한 번 있었고, 그 외박한 날도 아침에는 돌아왔었거든. 근데 지금은 돌아오지 않는 거야. 뭔가 지금 심상치 않은, 평소와는 다른 일이 벌어졌다라는 거지. 마을 회관 앞 황만근이 직접 심어놓은 등나무 덩굴 아래서 직접 짠 평상에 사람들이 모였다. 먼저 이장이 입을 열었다. 지금 전지적 작가 시점 맞지? 그치? 나가 등장하지 않잖아. 우리가 시점 구분할 때 쉽게 이렇게 생각하면 돼. 소설의 시점은 일단 나라는 인물이 등장하는지 등장하지 않는지, 요거부터 판단 먼저 하는 거야. 근데 여기서 따옴표 안에 있는 나는, 얘는 의미가 없다, 알겠지? 그치? 어떤 등장인물이든 나는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는 거잖아. 그치? 따옴표 안에 있는 나는, 얘는 의미가 없는 거고, 따옴표 밖에 있는 나라는 인물이 등장하느냐 등장하지 않느냐. 나라는 인물이 등장하면 얘는 1인칭이야. 등장하지 않으면 얘는 3인칭이야. 나라는 인물이 등장해서 그 나가 자꾸 이 소설의 이야기를 들려준다. 그러면 1인칭 시점인 거지. 이 서술자가 등장인물이란 말이야. 나라는 인물이 등장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서술자가 등장인물이 아니라는 거지. 아니라는 거야. 그럼 뭐란 얘기다? 작가란 얘기야. 소설에서 이야기를 들려주는 사람이 작가라는 얘기야. 나가 안 나온다는 얘기는. 됐나? 그 다음에 이 등장하는 나가 등장했을 때 이 나가 주인공이면 1인칭 주인공 시점이 되는 거고, 만약에 주인공이 아니면 1인칭 관찰자 시점이 되는 거야. 주인공이냐 주인공이 아니냐로 판단하면 되는 거고. 됐나? 그 다음에 이 나가 등장하지 않는 3인칭 시점에서 작가가 객관적인 관찰을 통해서 전달해주는 역할에 그치느냐, 아니면은 등장인물의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느냐. 등장인물의 생각이나 감정을 알고 딱 써주면 걔는 전지적 작가 시점인 거야. 그치? 이렇게 구분하면 간단해. 됐나? 얘는 지금 전지적 작가 시점이야. 만그인지 반그인지, 여기에 이 황만근은 이렇게 말했다에는 사투리가 제법 많이 나오거든. 그래서 읽기가 중간중간 조금 어려울 수 있어. 그 사투리 나오는 부분들이 어떤 맥락인지 정도는 파악을 해야 돼. 알겠지? 만근인지 반근인지 그 바보 자석 하나 때문에, 바보 자식, 바보 녀석, 뭐 이 정도로 생각. 그 바보 녀석 하나 때문에, 따문에라고 되어 있지만 하나 때문에 소여물도 못 하러 가고, 소 먹일 풀 베어서 소 먹여야 되는데 그것도 하러 가지 못하고, 이게 뭐냐. 지금 만근이 탓을 하는 거지. 왜 사라져가지고 마을을 이렇게 난리가 나게 만드냐. 일하러 가야 되는데. 20마리나 되는 소가 한꺼번에 밥 굽는 게 중요한가, 바보 녀석 하나가 어디 가서 술 처먹고 집에 안 오는 게 중요한가, 썩으랄 하면서 욕을 하지. 그러니까 지금 빨리 소 풀 베가지고 20마리 넘는 이 소들 밥 먹여야 되는데 그것도 못하고 지금 다 모인 거야. 누가 말했어? 이장이 말했지, 그지? 이장이 만근이하고는 좀 척을 지고 있는 대립적인 인물이야.
이유가 있어. 반동인물이라고 할 수 있어. 망근이는 주인공이니까 주동인물이 되는 거고. 됐지? 마을에서 연장자 축에 들고 가장 학식이 높아 해마다 한 번씩 지내는 용왕제에 축을 초하는 황재석 씨가 받았다. 더 황씨지. 그치? 그러니까 제법 연장자 축에 들어 나이가 좀 있고 황재석이라는 인물은 또 배우는 게 많아가지고 해마다 한 번씩 이렇게 제사를 지내는 거야, 마을에서. 민간 신앙이겠지? 올해도 풍년이 될 수 있도록 용왕님한테 빈다 이런 거야. 그때 제사 지낼 때 앞에서 이렇게 제문 같은 걸 외우고 하는, 한자로 막 되어 있는 그 제사에 쓰이는 그 글을 읽는 역할을 하는 사람인 거지, 황재석이가. 그래도 진례에 있던 사람이, 진례라는 말은 오래 뭐 이런 뜻이야. 원래 있던, 오랫동안 있던 사투리지. 사람이 없어지면 필시 분명히 연유가, 그 이유가 있는 것이다. 이장의 입장하고는 지금 조금 다른 것 같지? 이장은 지금 황망근이 없어져서 짜증난다 이거고, 그지? 황재석 씨는 아닌데, 이건 뭔가 좀 이상한데, 걱정스러운 일인데, 지금 이런 뉘앙스지. 사람이 바늘이냐 모래냐, 바늘이나 모래는 찾기가 어렵잖아, 그지? 그냥 없어지는 게 어딨어. 기양이란 말은 그냥 없어지는 게 어딨어. 암만 그래도 우리 동네 사람 아니냐. 반근이 아니다, 만근이. 그러니까 반근이라고 평소에 부르는 거야. 약간 이 황만근을 낮추어서 놀리는 듯한 별명인 거지, 그지? 멍청이 뭐 이런 뜻이거든. 만근이가 여기에서 나서 사는 동안 한 번도 밖에서 안 들어온 적이 없는데 말이야. 이런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갑자기 돌아오지 않는 건 이상하다. 계속 가볼게. 될 수 있으면 그냥 좀 하얗게 나오더라도 지우면서 갈게. 아니죠 어르신. 가는 황만근을 말하는 거지. 황만근이 군대 간다고 했을 때 여운지 토끼인지 하고 밤새도록 싸우느라고 하루는 안 들어왔습니다. 그런 이야기가 있거든. 좀 이따 뒤에 가면 이제 한다. 딱 하루 외박했던 날이 이날인 거야. 딱 하루 외박했던 날. 용왕제에서 집사 역할을 하는 황동수가 우스개처럼 말을 이었다. 이 인물도 지금 뭐 황만근이 사라진 이 사건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있는 거지. 농담 반 섞어서 지금 얘기하는 거잖아. 만근이가 옛날에 토끼인지 여운지하고 싸우느라고 하루 안 들어온 적이 있는데요, 이렇게 옆에서 한마디 거둔 거지. 아침밥을 먹기도 전 황만근의 아들이 찾아와서 황만근이 집에 돌아오지 않았다고 하길래 얼떨결에 동네 사람들을 불러 모으는 역할을 하게 된 민씨가 다 모았어. 귀농한 그 도시인. 분위기가 이상하게 돌아간다 생각하고 참견을 했다. 분위기가 이상하게 돌아간다, 이게 무슨 의미? 지금 황만근이 실종된 건 굉장히 내가 봤을 땐 심각한 일인데 동네 사람들은 지금 일 못한다고 짜증내고 또 만근이가 여우랑 토끼랑 싸운 그런 우스운 이야기까지 섞어가면서 별일이 아닌 것처럼 이렇게 분위기가 흘러가고 있잖아. 그래서 민씨가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중간에 이제 치고 들어가는 거야. 어제 골기대회 한다 하고 간 사람이 누구십니까? 골기대회라는 게 있었거든. 농민들이 모여가지고 일종의 이제 시위를 한 거야. 시위를 모여서 가가지고 정부 정책에 어떠한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 대회를 했었거든. 누굽니까? 황만근 씨하고 같이 간 사람은요, 골기대회 하는 동안 본 사람은 없나요? 지금 요 민 씨의 말을 보면 우리가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지. 어제 같이 골기대회 한다고 황만근과 함께 마을 사람들이 나갔었는데, 마을 밖으로 다른 사람들은 다 돌아왔는데 황만근은 돌아오지 않았다는 거지. 그치? 자리에 모인 대여섯 명의 황씨들은 서로의 얼굴을 마주 보더니 모두 고개를 흔들었다. 아무도 본 사람이 없는 거야. 그치? 사람이라고 몇 명이나 되나? 군 전체 사람이 모두 모였다는 게 100명이 될라나 말라나 한데, 반근이는 돼지고기 반근만 해서 그런지 안 보이더라. 함께 돼지고기 반근이면 요만큼밖에 안 되잖아. 그치? 한 근 해봤자 뭐 요만큼인데 아직까지도 농담 반 섞어서 얘기하고 있지. 반근이는 너무 작아서, 실제로 황만근이 몸집이 작거든. 작아서 안 보였다 이 얘기를 지금 또
농담 섞어 하고 있지. 이장은 계속 빈정거리듯 요런 걸 우리가 고전소설에서 많이 이야기하는 그 언어유희라고 생각하면 돼. 언어유희. 언어유희가 쉽게 말하면 뭐야? 말장난이거든. 말장난. 여기서의 언어유희의 방식, 언어의 방식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소리가 비슷하다든가 동음이어라든가 뭐 순서를 바꾼다거나 몇 가지 언어유희 방식이 있는데 여기에서는 발음의 유사성 때문인 거지. 발음의 유사성이라고 보면 되겠지. 이장은 계속 빈정거리듯 말을 이었다. 이렇게 이장이라는 이 인물이 어떠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 너희들이 이제 좀 파악이 좀 되지. 그치? 황만근이가 없어진 이 사건에 대해서 굉장히 좀 불만이 있는 듯한, 그치? 빈정거리고 있어, 계속. 민 씨는 이장이 골기대회 전날 황만근을 따로 불러서 무슨 말을 건네는 것을 기억해냈다. 그러니까 골기대회 전날, 자, 내일 다들 모여가지고 골기대회 간다 라고 했는데 황만근만 따로 딱 불러내가지고 무슨 말을 했던 걸 민 씨가 봤던 거야. 그치? 그래서 이제 물어보겠지. 그제 밤에 내일 골기대회 한다고 사람들 모였을 때 이장님이 황만근 씨에게 뭐라고 하셨죠? 모임 끝난 뒤에? 라고 물어본 거야. 그랬더니 이장은 민 씨를 흘기듯 노려보았다. 이장은 민 씨를 지금 탐탁지 않게 생각해. 그치? 이 황씨 집성촌에 사는 사람도 아닌 것이 얼마 전에 귀농해가지고 마을 일에 이래라 저래라 막 참견하는 듯한 느낌을 받는다는 거지. 왜? 농민 보고 농민 걸기대회에 꼭 나오라 했는데 뭐가 잘못됐나? 하면서 노려봤어. 민 씨는 자기도 모르게 따지는 어조가 되었다. 군 전체가 모두 모여도 몇 명 안 되었다면서요. 뭐 한 100명밖에 안 된다 했잖아, 그지? 그런 자리에 황만근 씨가 꼭 가야 합니까? 아니, 황만근 씨만 가야 할 이유라도 있습니까? 따로 황만근 씨한테 부탁을 할 정도로. 그러니까 왜 황만근은 따로 불러서 꼭 가야 된다라고 부탁을 했냐라는 거지. 의심스럽다라는 거야. 이 사람이 뭐라 하는 거야? 이장이 동민한테 농가 부채 탕감 촉구 전국 농민 총걸기 대회가 있다. 대회 이름도 길지. 그지? 그러니까 농촌에 있는 이 농가들이 많은 빚을 지고 있는데 이 빚을 좀 탕감해달라라는 그런 요구를 하는 전국 농민들의 뭐 시위 같은 거야. 그렇지? 꼭 참석해서 우리의 입장을 밝히자고 했는데 뭐가 잘못됐냐 말이냐. 잘못이라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들은 다 돌아왔는데 왜 황만근 씨만 못 오고 있냐 하는 거다. 내가 아냐. 읍에 가보니까 장날이더라고. 보나마나 어디에서 술 처먹고 저질러 앉았을 거다. 퍼질러 앉았을 거다. 백리길을 경운길을 끌고 갔으니 시간도 많이 걸릴 것이고 이 농민 걸기 대회에 전부 다 경운기를 타고 가자 이래 됐거든. 그래서 이 경운기가 도로를 꽉득 채우고 있는 막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자 이런 거였어. 왜 한 번씩 그 화물 노동조합이나 택배 노동조합 그 노동자들 파업하거나 이러면 막 트럭들 다 끌고 나와가지고 중장비 이런 노동들은 막 포크레인 덤프 트럭에 다 끌고 돌아서 막 고속도로에 쫙 줄지어 가버리잖아. 그치?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지. 다른 사람들은 말이 없었고 민 씨와 이장만이 공을 주고받는 꼴이 되어버렸다.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은 그냥 민 씨와 이장 둘이서 계속 말을 주고받는 이런 상황이 되었다는 거지. 그치? 글쎄 그 자리에 꼭 황만근 씨만 경운기를 끌고 갔어야 했느냐 이 말입니다. 그것도 고장난 경운기를. 그러니까 민 씨는 지금 어떻게 보는 거야? 황만근이 고장난 경운기를 좀 어수룩한 사람이니까 이장이 시키면 시킨 대로 했을 거란 말이지. 그치? 근데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딴 사람들은 경운기 타고 모여라 라고 했는데 버스 타고 가거나 자가용 타고 가거나 이렇게 쉽게 편하게 갔거든. 근데 황만근은 좀 어수룩하고 좀 순진한 사람이다 보니까 이장이 시키면 시킨 대로 했던 거야. 그것도 고장난 경운기를 끌고 그 먼 길을 갔던 거지. 그러니 민 씨가 짐작하기로는 그것 때문에 아마 사고가 났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인 거지. 그러면 이제 누구 탓을 하고 싶겠어? 황만근 그 어수룩한 사람한테 굳이 경운기를 타고 가라고 따로 불러 부탁을 했던
이장의 잘못이 있다라고 생각하게 되겠지. 그지? 만약에 황만근이 잘못됐다면. 경운기를 끌고 오라는 게 내 말이냐. 투쟁 방침이 그렇다 하니 경운기도 그렇지. 고장은 무슨 고상. 만근이가 그걸 하루 이틀 몰았냐? 남들이 못 몬다 뿐이지 황만근은 그 경운기를 잘 몰아. 그지? 남들이 몰기에는 이렇게 막 고장난 부분이 있어서 힘든데 황만근은 그런 걸 개의치 않고 잘 몬다 이거지. 그럼 이장님은 왜 경운기를 안 타고 가고 트럭을 타고 가셨나요? 이장님부터 솔선수범을 해야지 다른 동민들이 따라 할 텐데 지금 거꾸로 되었지 않습니까? 지금 이장을 공격하지. 다들 경운기 타고 가는 게 투쟁 방침이라면서 그 솔선수범해야 할 이장 너는 왜 경운기 안 타고 트럭 타고 갔냐 이거지. 내사, 나는 면사무소에서 인원 점검하고 다른 이장들하고 의논도 해야 되고 얼마나 바쁜 사람인데 경운기를 타고 언제 가고 말고 자빠졌냐. 다른 동네 이장들도 민소 앞에, 면사무소겠지. 면사무소 앞에 모여가지고 트럭 타고 갔는데 진짜로 경운기를 끌고 갔으면 군 대회에는 늦어도 한참 늦었지. 자기는 바쁘니까 할 일이 많으니까 트럭 타고 가야 된다는 거야. 군청에 갔는데 비가 와가지고 온 사람도 몇 없더라. 소리만 몇 분 지르고 왔다. 뭐 축구하는 그 골기대회 하면서 그렇지 구호만 몇 번 외치고 왔다라는 거지. 군청까지 경운기를 타고 갈 수나 있던가. 국도의 차들이 미치게이 맹구로 미치광이처럼 뭐 이런 거지. 미치광이처럼 쌩쌩 달리는데 다치면 부딪히면 어떡하라고. 다른 동네에서는 자가용으로 간 사람도 셌다 많다. 사투리 좀 그래도 읽을만 하지 우리는. 그지? 서울 애들은 이걸 되게 힘들어해. 이게 지금 우리 지역 사투리는 아닌데 뭐 전라도 이쪽 지금 사투리인 것 같거든. 우리 지역 사투리는 아닌데 그래도 우리는 조금 덜한데 서울에 있는 애들은 이게 무슨 외계어 보듯이 막 여기다 막 줄치면서 막 필기를 열심히 해. 미치게이 맨구로 이런 거 보면은 우리말 같지 않잖아. 익숙하나? 우리는 익숙하지. 그렇지? 우리는 뭐 미친 게 이런 걸 많이 쓰잖아. 그러니까 국도를 갈 때에는 여러 사람이 한꺼번에 경운기를 여러 대 끌고 가자는 거였지 않습니까? 그래야 이제 옆에 달리는 차들과 이렇게 서로 부딪히지 않으니까 여러 대가 이렇게 시위하듯이 가면 시위도 하고 의지도 보여준다면서요. 허허 참 하면서 지금 민씨도 어이가 없어. 그지? 이장이 지는 트럭 타고 가고 또 자가용 타고 간 사람들도 많다라고 하면서 자기 잘못이 없는 것처럼 얘기하니까. 그지? 아침부터 바쁜 사람 불러내놓더니 사람 말을 알아듣지도 못하고 엉뚱한 소리만 하는구나. 누구면처럼 반동가리가 났나? 이때 누구는? 반동거리가 나는 사람 누구? 황만근인 거지. 황만근처럼 반동가리라는 게 반 정도로 반편이 그지 모질이가 되었나 얘기인 거야. 기어이 민씨는 버럭 소리를 지르고야 말았다. 반편은 누가 반편입니까? 이장이니 지도자니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방침을 정했으면 그대로 해야지. 양복 입고 자가용 타고 간 사람은 다시 마을로 돌아오고 방침대로 경운기 타고 간 사람은 오지도 않고 이게 무슨 경우냐고요 하면서 화를 내. 그지? 쌤이 처음에 시작할 때 얘기했지. 왜 서술자가 이 황씨 집성촌에 사는 어떠한 한 인물이 아니라 귀농한 지 얼마 되지 않은 민씨의 시각으로 초점에 맞춰서 서술을 하는지. 만약에 이 황씨 중에 누구 한 명의 시각으로 보면 이런 얘기 못 하잖아. 그렇지? 이런 얘기 할 수 없잖아. 중략돼 있어. 뒤에 이어서 볼게. 마을에서 젊은 축에 드는 45살의 황영석은 45인데 젊은 축에 든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농촌이 고령화가 되었다는 얘기인 거지. 그지? 그러니까 아까 전에 그 농가 부채 탕감 촉구 걸기 대회를 하는 이유가 뭐겠어? 농촌의 경제적인 이 모습이 굉장히 취약해졌다. 그치? 그걸 알 수 있는 거죠. 황만근이 벽돌을 찍고 구덩이를 파서 지은 마을 회관 변소에서 이것도 황만근이 지었어. 마을 일을 다 도맡아 하거든, 황만근이. 불만 불평 없이. 변소에서 분뇨, 똥이야. 똥오줌을 퍼내면서 황만근의 부재를 알게 되었다. 시골에서는 이 똥오줌을
너네 재래식 화장실 뭐 본 적 있잖아, 그지? 거기서 퍼내가지고 옆에 논 옆이나 반 옆에 이렇게 쌓아놨다가 비닐 같은 거 이렇게 덮어놓거든. 그럼 이제 그 안에서 오랜 시간 숙성이 막 돼. 그러면은 이제 아주 이 양질의 거름이 된다고. 그걸 이제 마을에 논밭에 이제 뿌리거든. 시골에서. 요새는 잘 안 하는데. 다 비료 쓰지. 망그이 자식이 있었으면 내가 돈을 100만 원 준다 해도 이런 일을 안 할 건데 이제 똥 포고 있으니까. 원래는 자기가 할 일이 아니었는데 망그이가 다 해줬었는데. 아이고 이 망할 놈의 똥 냄새. 여럿이 여리가라는 말이 여럿이 싸놔서 그런지. 왜? 마을에 지금 이 회관의 변소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공동 화장실 정도겠지. 여럿이 싸놔 그런지 독하기도 하다, 냄새가. 이게 곡석이라고 돼 있지만 곡식이래, 이거지. 곡식한테 독이 될지 약이 될지도 모르겠네. 너무 냄새가 독하니까. 그지? 황만근이 있었으면 군말 없이 했을 일이었다. 뭐 마을 회관에 그 공동 변소 똥 퍼가지고 거름 만드는 거. 늘 그렇듯이 벙글벙글 웃으면서. 이런 데 보면은 뭐 우리가 황만근이라는 인물이 어떠한 성격이다라는 걸 조금 더 이해할 수 있지. 그렇지? 순진무구하고 어수룩하지만 그래서 때로는 사람들한테 모자란다는 소리도 듣지만 그래도 마을 일을 도맡아 하면서 웃으면서 일하는. 그렇지? 되게 착한 인물 같아. 망그이가 있었으면 저 거름이 우리 밭으로 올 건데 망그이가 도대체 어디에 갔노? 마을 회관 여기 나눠져야 되는데 그래서 여기까지 나눠지고 요 뒤에 요렇게 이어지는 거대. 마을 회관 곁에 조그마한 밭에 채소를 심어 먹는 여씨 노인도 황만근의 부재를 알게 되었다. 황만근은 마을 공통의 분뇨를 역시 자신이 판 마을 공통의 분뇨장으로 가져가서 분뇨장도 뭐 황만근이 만들었어. 그치? 충분히 익힌 뒤에 숙성을 좀 시킨 다음에 공평하게 나누어 주었다. 황영석처럼 어디? 여기 위에 황영석처럼 자기가 펐다고 바로 제 밭에 가져다가 뿌리지는 않았다. 얘는 지금 뭐 한 거야? 마을 공동 변소에 이 분뇨를 퍼가지고 자기 밭에다가 갖다 뿌리는 거야. 그치? 근데 황만근은 어떻게 했다? 이 영감이 지금 하는 얘기를 보면 만근이가 만약에 지금 저 분뇨를 펐다면 저 분뇨가 내 밭으로 왔을 텐데 황영석이는 그걸 지가 펐다고 지가 다 가져갔거든. 그치? 바로 제 밭에 가져다가 뿌리지는 않았다. 특히 여씨 노인처럼 일찍 남편을 잃고 이 할머니네, 그지? 혼자 몸이 된 노인들에게는 알고 그러는지 모르고 그러는지 더 자주 걸음을 가져다 주었다. 황만근이 알고 그랬을까 모르고 그랬을까? 혼자 있는 이 나이 많은 노인들 밭에는 더 자주 걸음을 갖다 준 황만근이었는데 그걸 지금 알고 그랬는지 모르고 그랬는지라고 써놨지만 우리는 짐작하기에 어떻게 할 수 있어? 황만근의 이 착한 심성이, 그치? 혼자 된 노인들에게 더 걸음을 많이 다 갖다 줬을 것이다 라고 짐작할 수 있지. 망그이한테 물어보자. 이게 또 나뉜데 이제 아이들은 소꿉장난을 하다가 황만근의 부재를 알게 되었다. 지금 계속 반복이야. 뭐 황만근의 부재를 알게 되었다. 그렇지? 황만근의 부재를 알게 되었다. 밑에도 황만근의 부재를 알게 되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황만근이 마을에 돌아오지 않았다라는 걸 어떤 계기를 통해서 지금 알게 되는지를 파악할 필요가 있어. 황만근이 도맡아 했던 일들, 황만근이 마을에 있을 때 황만근이 했던 일들이나 어떤 황만근과 관련된 그런 일들을 마을 사람들이 대할 때 그때서야 비로소 황만근이 없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는 거야. 그치? 그만큼 반대로 생각하면 어떻게 볼 수 있어? 황만근이 이 마을에서 굉장히 중요한 존재였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지. 평소에는 뭐 모질이 하면서 사람들한테 좀 무시당하고 그랬지만 사실 알고 보면 황만근은 이 마을에서 굉장히 꽤나 중요한 역할을 했었던 인물인 거야. 이제서야 알게 되는 거지, 뒤늦게. 공평무사한 것이 황만근의 평생의 처사였다. 이런 걸 보면 우리가 지금 전지적 작가 시점에 알 수 있지. 황만근의 평생의 처사라는 건 평생의 신념이라는 것이 뭐다? 모든 것이 공평해야 된다는 것. 황만근이 추구하는 가치관은 공평인 거지. 그지? 아직까지 등장도 한 번도 하지도 않은 그 황만근이라는 인물이 어떠한 신념을 가지고 있는지 지금 적어놨잖아. 그치? 이건 전지적 작가가 아니면 모르는 거거든. 그지? 그에게는 판단 능력이 없는 듯 했지만, 좀 모자라 보였지만,
시비를 물으러 가면 누가 옳은지 누가 그른지 물으러 가면 가노라면 언제나 공평무사한 자연의 이법에 대해 깨우치게 되고 분쟁은 종식되었다. 이해되지? 그지? 희한하게도 좀 모자라 보이는 황만근한테 이 누가 잘못한 거야? 라고 물어보면 아주 신묘한 판결을 내려준다는 거야. 자연의 이치에 잘 맞는. 그러면 분쟁은 끝난다는 거지. 또는 물어보나 마나 명리학 관화한 일, 뭐 불보듯 뻔한 일 이런 뜻이지. 그치? 불보듯 분명한 일을 두고도 황만근을 들먹였다. 만근이도 알 것이다. 이건 뭐 어떤 맥락이라고 보면 돼? 누가 봐도 뻔한 거야. 답은 정해져 있어. 그치? 그 일을 가지고도 야 이거는 황만근도 알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앞에 뉘앙스랑은 좀 반대지. 그치? 그 다음에 또한 동네에 오래도록 내려오는 노래 구태여 제목을 붙이자면 황만근가를 자기도 모르게 중얼거리게 되면서 사람들은 황만근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황만근과 관련된 노래도 하나 있다. 이 얘기지. 황만근가라고 굳이 제목을 붙여본다면 황만근의 노래, 아니 황만근에 관한 노래는 이렇게 부른다. 먼저 황 하고 단호하게 크게 소리쳐서 주의를 좀 끈 다음에 한 박자를 쉰 다음에 만근 하고 두 박자로 느릿하게 부른대. 이어서 100번, 10번, 10근, 8푼 두 마리 하고 빠르게 센대. 마지막으로 그래 반근 하고 느긋하게 마치는 뭐 이런 노래가 있는 거야. 이 노래에는 황만근의 일생이 들어있고 모든 노래가 그렇다시피 노래를 부르는 마을 사람들의 대체 경험과 정서가 녹아있다. 지금 여기 황만근의 노래에 대해서 나오는 부분인데 이게 황만근의 일생이 들어가 있고 마을 사람들의 경험과 정서가 녹아있다라고 하는 건 쉽게 말하면 그런 거야. 너네들 그 노래 아나? 두꺼비 노래 알아? 두꺼봐 두꺼봐 하는 노래 모르나? 어렸을 때 흑장난 하면서 불러봤을까 애가. 헌집 줄게 새집 다오 하잖아. 그치? 그게 우리가 그냥 어렸을 때 아이들이 흑장난 하면서 부르는 노래 정도라고 그냥 생각하지만 그 안에 사실 아주 많은 의미가 담겨 있어. 뭐 여러 이견들이 있기는 한데 헌집 줄게 새집 다오가 이게 일제강점기 때 이 헌 나라를 줄 테니 우리에게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 달라 이런 친일 사상이 들어가 있다라는 얘기가 있어. 그 아이들한테 그걸 이제 세뇌를 시키는 거야. 너희들의 집은 지금 다 헌집이다. 그래서 지금 새 집으로 고쳐야 한다. 그런 얘기가 있어. 그거 말고도 뭐 다른 의견들도 있더라. 그러니까 요 노래에도 그냥 별 의미 없는 노래 같지만 사실 이 안에는 황만근에 대한 어떠한 정서가 녹아 있다는 거야. 황은 성을 말한다. 신대 1, 2는 황씨들이 50여 호 모여 사는 집성촌이고 2년 전에 귀농한 민씨 같은 타성바지란 말은 다른 지역에서 온 사람 뭐 이런 뜻이야. 황씨 집안의 대릴 사위로 들어온 노씨를 포함 전체에서 두 가구밖에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 두 가구 말고는 전부 다 황씨라는 거야. 그지? 48가구가 다 48가구 이상이 다 황씨 집안인 거지. 신대라는 신대 1, 2잖아. 그지? 신대라는 이 세터 요걸 그대로 우리말로 바꾸면 세터거든. 이 한자를. 세터는 이름이 암시하듯이 새로 생긴 마을이다. 황만근의 부친은 전쟁 중에 죽었고 그의 어머니는 그때 이미 그를 베고 있었는데 황만근이 뭐 유복자라는 걸 알 수 있지. 그렇지? 유복자라는 단어의 뜻을 알지. 그러니까 어머니가 이 아이를 임신하고 있을 때 그 아버지가 죽으면 이 아들을 이제 이 자식을 유복자라고 부르거든. 남편을 여의고 황만근을 낳은 까닭에 학녀를 따서 이름을 지어줄 사람이 없어서 집에서 우러러 보이는 산 만근산이 있네. 마을 뒤에. 이 만근산에서 이름을 따왔대. 그래서 황만근이 된 거야. 만근산은 신대 1, 2에서 3리까지가 띠 모양으로 둘러있는 천곡지를 병풍처럼 에워싸서 물을 가두고 또한 사철 물을 대주게 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만근산이 이렇게 생겼다는 거야. 신대 1, 2부터 신대 3리까지 띠처럼 이렇게 쭉 두르고 있고
여기 안에 이제 천곡지라는 연못이 있는 거야. 저수지지. 이게 이제 다 산인 거야. 이게 다 만근산인 거야. 만근산. 만근산의 천곡이라는 이름의 계곡을 막아 저수지를 만들고 계곡에서 흩어져 사는 사람들을 모아 한 곳에 살게 한 곳이 바로 신대리다. 이쯤만 해도 황만근이라는 이름이 곧 동네의 뿌리를 상징하는 이름임을 알 수 있다. 요 맨 마지막 문장 좀 중요해. 황만근이라는 이 이름에 어떤 의미가 있다고 지금 얘기해? 동네의 뿌리를 상징한다라고 하잖아. 그렇지? 황만근의 이 만근이 만근산에서 왔단 말이지. 만근산. 그렇지? 그러니까 이 신대 1, 2부터 신대 3리까지는 이 만근산이 둘러싸고 있는 마을이야. 그렇지? 그 안에 계곡물을 가두고 저수지를 만들어서 여기저기 흩어져 사는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만든 마을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황만근이라는 이름에는 사실 이 동네의 역사가 담겨 있다. 이렇게 얘기도 되는 거지. 됐지? 황만근의 어머니와 아들, 조소는 어머니와 아들 말해. 입맛이 까다로워서 비린 반찬이 없으면 먹지를 않는가 하면 비린 반찬이 있으면 밥상머리에서 돌아 앉았다. 입맛이 좀 까다롭다는 거. 한 끼에 2번 상을 차리는 일이 예사였다. 그러니까 어머니 입맛이랑 아들 입맛이 서로 다른 거야. 그래서 한 끼를 먹을 때에도 반찬을 서로 따로 준비해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는 거지. 어머니가 한 상, 아들이 한 상이었고 본인은 상이 없이 먹었다. 황만근은 이런 데 보면 이제 황만근의 성격이 어떻다? 어머니와 아들을 잘 지극정성으로 잘 챙기면서 자기 자신은 챙기지 않는 좀 이런 희생정신이 있는 인물. 그치? 가족을 잘 챙기는. 황만근은 하루 일이 끝나면 반드시 경운기에 고기를 매달고 집으로 돌아왔다. 일을 하는 동안 논 주변에서 잡은 붕어나 메기, 미꾸라지 혹은 메뚜기, 방앗개비라도 집에 꿰어 들어왔다. 동네에서 이따금 잡는 소나 돼지, 개, 닭, 오리, 토끼 같은 가축 모두 숨을 끊는 것에서부터 내장을 손질하고 뼈에서 살을 발라내는 포정의 업에는, 포정, 백정 비슷한 뜻이야. 황만근이 반드시 필요했다. 우리 아까 전에 조금 봤던 황만근이 동네에서 굳은 일을 도맡아 하면서도 불평불만 없이 많은 일을 해내는 역할을 했다 했잖아. 그치? 그 얘기가 또 지금 나오는 거지. 스스로의 필요에 의해 오래도록 자주 하다 보니 어느새 전문가가 된 것이었다. 그는 그런 일을 해주고 얻어온 고기를, 왜? 이제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지. 스스로의 필요라는 게 뭐야? 가축들 잡고 살아있는 거 이렇게 죽이고, 그 다음에 가죽 벗기고, 내장 손질하고, 뼈랑 고기 이렇게 발라내는 이 일을 하고 나면, 만근이가 이 일을 하고 나면 고기를 좀 주는 거지. 그렇지? 그 고기를 좀 얻어오는 거지. 그래서 어머니랑 아들 먹이는 거지. 그래서 스스로의 필요에 의해서 오래도록 시작한 일이 계속됐던 거야. 그러다 보니 어느 순간 재주가, 기술이 생겨서 전문가가 돼버린 거지. 전문가가 되어버렸대. 그는 그런 일을 해주고 얻어온 고기를 뜨고 굽고 찌고 데치고 삶고 끓이는 데에도 이골이 났다라는 말은 아주 잘한다라는 거지. 어쩌다 그가 만든 음식에 숟가락을 대본 사람은 이구동성으로 감탄을 하기 마련이었다. 음식 솜씨도 굉장히 좋다. 이제 여러 번 계속 하다 보니까, 그지? 그러고 나서는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희한할세 바보가 하는 말을 덧붙이는 것을 잊지 않았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기에는 만근이는 좀 모자라는데, 그지? 좀 바보 같은데 희한하게 음식이 너무 맛있는 거야. 그래서 이게 희한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그는 만들어져 있는 조미료를 몰랐지만 재료가 가지고 있는 맛을 흠뻑 우려내어서 조화를 시킬 줄 알았다. 황만근은 또한 책에 나오는 예절은 몰라도 염습과 산역같이 남이 꺼리는 일에는 누구보다 앞장을 섰고, 이 염습과 산역 같은 게 시체 죽고 나면 우리 전통 장례 풍습, 요새는 뭐 병원에 있는 장례식장 냉동실에 그냥 집어넣어 놓지만 그걸 장례 지도사라고 하지. 요즘 옛날 말로 장의사라고 하는 그분들이 시체를 깨끗이 다 닦아. 깨끗이 닦고 머리도 깔끔하게 자르고 눈썹 이런 것도 다 손질 다 해서 이제 저승 가는 길에 아주 예쁘고 정갈한 모습으로 갈 수 있게 하거든. 때로는 예전에는 막 크게 만약에 사고가 났다,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몸 여기저기 부러지고 찢어지고 막 이래가지고 죽은 사람들도 있단 말이지. 그런 사람들은 그 장례 지도사들이 다 꼬매. 터진 상처, 찢어진 거 이런 거 다 꼬매고, 그 다음에 먹는 데 이런 데다가 파우더 발라가지고 다 색도 다 이렇게 예쁘게 만들고,
그래가지고 깨끗한 수의 딱 입혀가지고 꽁꽁 묶어서 관에 딱 집어넣는다고. 그 과정을 염습이라 그래. 근데 보통 사람들이 그 죽은 시체를 만지고 싶겠냐고. 그치? 가까이 가는 것도 싫어하잖아. 그런 일도 황만근은 이제 해냈다라는 거지. 그런 굳은 일까지, 남이 꺼리는 일까지 누구보다 앞장을 섰다. 동네 사람들도 서슴없이 그에게 그런 일을 맡겼다. 똥구덩이를 파고 우리를 짓고 벽돌을 찍는 일 또한 황만근이 동네 사람 누구보다 많이 했대. 마을 길 풀을 깎고 도랑을 청소하고 공동 우물을 청소하고 뭐 모든 일들을 다 한 거야 지금. 용왕제에 쓸 돼지를 산채로 묶어서 내다가 싫다고 요동질하는 돼지에게 떼떼 옷을 입히는, 세계적으로 유래가 드문 일에는 그가 최고의 전문가였다. 제물로 바치는 돼지에다가 예쁜 옷을 딱 입히는가 봐. 동네의 일, 남의 일, 굳은 일에는 언제나 그가 있었다. 그런 일에 대한 대가는 없거나, 동네 일인 경우에는 따로 대가가 없어. 반값이거나 다른 사람의 농사일을 하는 경우에는 죗값이면 공치사가 따랐다. 만근이가 어떤 성격의 인물인지 이제 우리 거의 파악이 됐지, 그지? 방근아, 너는 우리 동네 아니고 어디 인정 없는 대처 읍내 같은 데 갔으면 진작에 굶어 죽어도 죽었다 하고 공치사를 하는 거야. 이 공치사를 한다는 게 뭐냐 하면 생색을 내는 거야. 생색을. 그러니까 마지막에 뭐였어? 마지막에 죗값이면 같은 경우잖아. 그렇지? 만근이한테 그 노동의 대가로 보통 사람들처럼 그 죗값을 주는 경우에는 그냥 주지 않고 생색을 막 내는 거지. 야, 만근이 너는 우리 동네 아니고 저 인정 없는 저 읍내 같은 데서 살았으면 진작에 굶어 죽었어. 우리니까 널 이렇게 챙겨주는 거야. 막 이렇게 생색 내는 거지. 암만 바보라도 고마워할 줄 알아야 사람이다. 아나 어른이나 아이나 어른이나 너한테는 다 고마운 사람이니까 인상 찡그리지 말고 인사 잘하고 다녀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죗값 줄 때는. 황만근은 황제석 씨의 이런 긴 사설을 들을 때조차 황제석 앞에서 어떤 인물인지 어느 정도 파악했었지. 우리가 마을 그 공동회관에 변소에서 걸음 퍼가지고 지네밭에다가 바로 갖다 뿌리는. 그러면서 만근이가 있었으면 내가 이 더러운 일을 안 했을 텐데, 그러면서 만근이한테 돈도 안 주면서, 그지? 그때조차 번글거렸대, 황만근은. 이런 얘기 들을 때에도 웃으면서 대했던 거야. 그게 사람들이 이제 바보라고 불렀을 만하지. 일이 끝나면 굽신굽신 인사를 했다. 춤을 추듯이 흥겹게. 그의 집에는 그가 수십 년 동안 만져온 연장이 그가 아니면 이해할 수 없는 순서로 잘 정리되어 있었다. 그 연장들 역시 그의 집이나 어머니나 아들과 마찬가지로 그가 매일 돌보는 덕분에 윤기가 흘렀다. 그는 집에 있는 모든 것을 일목요연하게 잘 알고 있어서 대부분의 고장은 스스로 고쳤다. 특히 경운기는 초기에 나온 모델로 지금은 부품도 제대로 없는 고물 중에 고물이었지만 자주 망가지는 수레만 10번 넘게 갈았을 뿐 엔진이 달려있는 앞부분은 계속 고쳐서 썼다. 그의 경운기는 구식인데다 하도 고친 데가 많아서 그가 아니면 운전은커녕 시동조차 걸 수 없었다. 앞부분에 얘기 나왔었지, 그치? 중요한 부분의 줄거리 읽어볼게. 그러던 어느 날 농가 부채 해결을 촉구하는 농민 걸기 대회가 열리자, 지금 역순행적으로 가는 거 보이지? 그치? 마을 사람들은 도청까지 경운기를 타고 가서 농민들의 결의를 보여주자고 약속했다. 황만근은 걸기대회 전날 밤에 민씨와 술을 마시며 욕심 없이 정직하게 농사를 짓겠다는 소신을 드러내고는 다음날 홀로 경운기를 타고 걸기대회가 열리는 도청으로 출발한 뒤로 소식이 끊겨버렸다. 일주일 뒤에 황만근은 돌아왔다. 처음에 소설의 시작이 어떻게 시작했어? 황만근이 없어졌다로 시작했지. 그치? 황만근이 이제 돌아왔대. 일주일이나 지난 다음에. 그의 아들이 그를 안고 돌아왔다. 그러니까 황만근이 죽어서 돌아왔다고 처음부터 얘기 안 해주는 거야. 그치? 돌아왔다라고 얘기하고 아들이 안고 돌아왔다고 얘기하면서 독자들한테 설마 죽은 건가? 이런 식의 이 호기심을 계속 유지시키는 거지. 한 항아리밖에 안 되는 그의 뼈를 담고 돌아왔다. 어떻게 된 거야? 죽었어. 그치? 그래서 화장을 한 거야. 화장해서 그 뼛가루를 이 함 같은데, 항아리 같은데 담아가지고 아들이 들고 온 거지. 경운기도 돌아왔다.
수레는 떼어내고 머리 부분만 트럭에 실려 돌아왔다. 이 수레라는 게 바퀴 부분이거든. 뒤쪽에. 경운기 보면은 앞쪽에 엔진이 있고 사람이 앉아서 이렇게 타고 뒤쪽에는 짐칸이잖아. 그 짐칸 쪽을 지금 수레라고 하는 거거든. 그건 떨어지고 없고 경운기 엔진 쪽 앞부분만 온 거야. 결국 어떻게 됐다 짐작할 수 있지. 경운기 사고가 난 거지. 그지? 황만근 아니면 그 누구도 작동시킬 수 없는 그 머리가, 이 경운기의 머리, 엔진 부분, 바보처럼 주인을 태우지 않고 돌아왔다. 황만근, 황 선생은 어리석게 태어났는지는 모르지만 해가 가며 차츰 신지가 돌아왔다. 지금 여기서부터는 뭐냐 하면 이 뒤에 이까지 묘비명이에요. 묘비명. 묘비명이라는 게 뭐냐 하면 너네들 뭐 미드나 영화 같은 거 이렇게 보면 걔네들 묘지는 이렇게 봉분을 쌓지 않잖아. 그치? 평범한 땅에 이렇게 비석만 막 꽂혀 있잖아. 그치? 그 비석에 뭐라고 적혀 있어? 비석에 보면 뭐 아름다운 삶을 살다 간 사랑하는 딸 뭐 그레이스 뭐 이런 식으로 적혀 있잖아. 그치? 이 짧은 묘비명이 적혀 있다고. 근데 굉장히 긴 거야. 이 묘비명이. 이 황만근의 일생이 어떠했다라는 걸 비석에 쫙 써놓는 거지. 뭐 광개토 대왕능비처럼. 업적을 이렇게 막 쓰는 것처럼. 이래지? 어리석게 태어났는지 모르겠지만 해가 가면 차츰 신지가 돌아왔다는 얘기는 처음에는 바보처럼 태어났는지 몰라도 점점 시간이 흘러가면서 뭐 지식이 돌아왔다는 거야. 네? 하늘이 착한 사람을 따뜻이 덮어주고 땅의 은혜롭게 불의를 대어 알껍질을 까주었다. 하늘과 땅이 황만근을 도와줬다라는 의미겠지. 그런 맥락이야. 그리하여 후년에는 그 누구보다 지혜로웠다. 그는 누구에게도 해를 끼치지 않았듯 그 지혜로 어떤 수고로운 가르침도 함부로 남기지 않았다. 스스로 땅의 자손을 자처하여 늘 부지런하고 근면했다. 묘지명 느낌이 좀 나지 지금? 그치? 사람들이 빚만 남는 농사에 공연히 뼈를 상한다고 하였으나 그래서 이제 농민 부채 탕감 운동 했던 거잖아. 그치? 농사 아무리 지어봤자 이 정부의 저고가 정책이라는 게 있었단 말이야. 이 곡식들 쌀값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일부러 정부가 수매하는 그 쌀들의 가격을 낮춰서 책정을 해버려. 그러니까 농민들은 1년 내내 농사 지어가지고 비료 들고 사람 쓰고 막 하는데도 마지막에 수확해서 팔려고 하니 돈이 안 되는 거야. 그럼 자꾸 빚만 내는 거지. 빚만 남는 농사에 괜히 힘을 쓴다, 뼈를 상한다, 몸 상한다 하였으나 개의치 아니했다. 사람 사이에 어려움이 있으면 언제나 함께했고 공에는 자신보다 남을 내세워 뒷사람을 놀라게 했다. 어떤 공을 세웠을 때는 늘 다른 사람을 이렇게 치켜 세워줬다는 거야. 하늘이 내린 효자로서 평생 어머니 복양을 극진히 했다. 아들에게는 따뜻하고 이해심 많은 아버지였고 훈육을 할 때에는 알아듣기 쉽게 하여 마음으로 감복시켰다. 선생은 이제 바뀌었어 호칭이. 그렇지? 여기서부터 바뀌었었지. 황 선생이라고 부르고 있지. 지금 이 묘지명을 누가 쓰고 있냐면 민씨가 쓰고 있거든. 지금 계속해서 민씨의 시각으로 보고 있었던 중이야. 민씨는 황만근을 선생이라는 칭호를 쓸 정도로 어느면 존중하고 있다는 거지. 그렇지? 선생은 천성이 술을 좋아하였는데 사람들은 선생이 가난한 것은 술 때문이라고 했다. 선생은 어느 농사꾼보다 부지런했고 농산일에도 익어 있었다. 익숙하게 잘했다. 문중 땅과 나이가 들어 농사가 힘에 부친 사람의 땅을 빌려 농사를 지었다. 농사를 짓 때 땅에서 억지로 빼앗지 않고 남으면 술을 빚어 가벼운 기운은 하늘에 바치고 무거운 기운은 땅에 돌려주었다. 그러므로 선생은 술로서 망한 것이 아니라 술의 물감으로 인생을 그려나간 것이다. 선생이 마시는 막걸리는 밥이면서 사직의 신에게 바치는 연주였다. 힘의 근원이고 낙천의 뼈였다. 우리 왜 낙천가라는 말 쓰지? 성격이 낙천적이다 이런 말 쓰잖아, 그지? 전일에 선생은 경운기를 끌고 면 소재지로 갔지만 경운기를 타고 온 사람이 없어 같이 갈 사람을 만나지 못했다. 선생은 다시 경운기를 끌고 백리길을 달려 약속 장소인 군천까지 갔다. 가는 동안 선생은 여러 번 차에 부딪힐 뻔했다. 마른 봄바람에 섞인 먼지가 눈을 괴롭혔다. 날은 흐렸고 추웠다. 이윽고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경운기에는 비를 피할 만한 덮개가 없어서 선생은 뼛속까지 젖어드는 추위에 몸을 떨었다. 선생이 군청 앞까지 갔을 때 이미 대회는 끝나고 아무도 없었다.
어머니에게 가져다 줄 생선을 사고 몸을 녹인 선생은 날이 어두워오는 줄도 모르고 경운기에 올라 집으로 향했다. 경운기에는 빠르게 달리는 차량의 주의를 끌만한 표지가 없어서 선생은 몇 번이나 사고를 당할 뻔했다. 그때마다 멈추었다가 다시 출발하는 바람에 시간은 점점 늦어졌다. 어두워지면서 경운기는 길 옆에 논으로 떨어졌고 수레는 부서졌다. 결국 선생은 그 밤 안으로 집에 돌아갈 수가 없다는 걸 알았다. 선생은 경운기에 실려있는 땅의 젖에 취하여 경운기 옆에 앉아 경운기를 지켰다. 그러나 경운기는 선생을 지켜주지 않았다. 추위와 졸음으로부터 선생을 지켜주지 못했다. 아, 선생이 좀 더 살았더라면 난세의 혹염에 그늘의 덕을 널리 베푸는 큰 나무가 되었을 것이다. 지금 민씨의 평가가 아주 후하지. 그지? 황만근 선생의 존경스러운 면을 계속해서 지금 쭉 나열하고 있는 거지. 어느 누구도 알아주지 아니하고 감탄하지 않는 삶이었지만 선생은 깊고 그윽한 경지를 이루었다. 보라, 남의 비웃음을 받으며 살면서도 비루하지 않고 홀로 할 바를 이루어 초지를 일관하니, 우리 초지일관이란 말 쓰지? 처음 세운 뜻을 계속해서 유지하는 거야, 그지? 이 어찌 하늘이 낸 사람이라 아니할 수 있겠는가? 이 어찌 하늘이 내고 땅이 일으켜 세운 사람이 아니랴. 단기 4330년 5월 20날, 5월 20일에 이 묘지명을 쓴 거야. 본디 묘지에나 쓰일 것, 묘지명이지만 천지를 대영혼의 집으로 삼은 선생인지라 아무 쓸모도 없는 이 글을 세터말로 마을로 귀농하였다가 이룬 것 없이 다시 도시로 흘러가며 남해인 민순정, 민씨인 거야. 민씨가 엎드려서 썼다. 그러니까 이 황만근에 대한 민씨의 평가거든. 민씨의 평가를 지금 이 묘비명의 형식으로 쓴 거야. 묘비명의 형식으로. 그러니까 본래는 뭐 묘지명에게나 쓰일 만한 그런 글을 자기가 남겼다. 이런 얘기야. 그리고 너네 읽으면서 좀 그런 생각을 했을지 모르겠는데, 얘 현대소설인데, 그지? 현대소설인데, 마치 어떠한 한 인물의 생애를 다루고 있는 고전소설 같은 느낌을 조금 안 받나? 예를 들어 뭐 흥부전이라든가, 심청전이라든지, 그지? 그 인물의 행적과 그 인물의 어떠한 얽힌 이야기, 그 다음에 그 인물에 대한 평가, 이런 게 드러나는 게 홍길동전 같은 느낌 좀 안 들어? 의도한 거거든. 뭘 의도했냐 하면 이 전의 형식이라는 거. 전의 형식으로 썼다는 거야. 이 전의 형식이라는 게 뭐야? 어떠한 한 인물의 행적이나 혹은 뭐 업적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 생애를 다루는 글이거든. 그러니까 황만근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이 전의 형식에 가깝다라는 거야. 의도된 거야. 작가가 의도해서 쓴 거야. 그 다음에 지금 중약돼서 우리 교과서에는 안 보이는 내용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아까 토끼인지 여우인지 하고 싸웠다 하는 그 부분의 이야기가 어떤 거냐 하면, 황만근이 그날도 술 먹고 이제 집으로 늦게 돌아오는 길이었는데, 만근산 고개를 넘어서 이렇게 돌아오다 보니까 갑자기 고갯길에서 토끼를 만난 거야. 토끼를 만났는데 그 토끼가 귀신인 거야. 토끼 귀신. 그 토끼 귀신이 만근이한테 널 잡아먹겠다 막 이랬단 말이지. 그랬더니 황만근이 쫄지 않고 토끼를 막 이렇게 혼내면서, 토끼를 막 야단치면서 내가 널 잡아먹겠다 하면서 막 맞서 싸웠거든. 이제 거기에 토끼가 쫄아가지고, 그래 그러면 내가 3가지 소원을 들어주겠다 막 이렇게 됐단 말이지. 그래서 그 3가지 소원을 뭐 만근이가 뭐 결혼해가지고 뭐 아들 낳고 예쁜 색시 얻고, 그 다음에 어머니가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고 막 이런 소원들을 얘기하거든. 그리고 난 다음에 아까 말했던 것처럼 거의 아침이 다 되어서 토끼하고 새벽 내도록 싸우다가
아침이 다 되어서 집으로 돌아왔거든. 딱 돌아왔을 때 어머니가 찬밥 덩어리를 먹다가 목에 탁탁 걸려 있다가 망근이가 딱 오는 모습을 보고 목에 걸렸던 찬밥이 탁 튀어나와. 얹혀있던. 본 거 같지? 그지? 그게 이제 망근이가 토끼 귀신한테 어머니가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소원을 말했기 때문에 어머니가 그 아래 망근이를 기다리면서 찬밥을 먹다가 목에 걸린 게 이제 튀어나왔다. 뭐 그런 일련의 이제 토끼가 싸우는 이야기가 있어. 굉장히 비현실적인 이야기인데 이걸 망근이가 사실처럼 막 이야기를 마을 사람들 모아놓고 막 하잖아. 그지? 우물 곁에 모아놓고 막 이야기를 막 하거든. 나중에 사람들이 그걸 마치 사실처럼 믿게 돼. 너도 나도 그 망근이의 이야기를 믿게 된다는 거지. 왜냐하면 그 망근이가 빌었던 소원이 하나씩 이루어지게 돼. 현대소설은 딴 거 없어. 지금 이 황망근에 관련된 일반적인 소설의 구조하고는 조금 더 차이가 있긴 하지만 이 전의 형식을 빌어 썼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 그러니까 이 인물이 어떠한 성격인지 파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벌어진 사건, 경운기 사건이지, 그지? 그 경운기 사건의 그 줄거리를 이해하고 그 다음에 다른 등장인물들 있지. 이장이나 이 마을 사람들과 황망근이라는 이 인물의 관계를 좀 파악하고 그 다음에 이걸 바라보면서 서술해주는 이 민씨의 어떠한 심리 정도까지만 파악해주면 그러면 큰 문제는 없어. 됐지? 여기까지 하고